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에듀윌 제4회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11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신고 의무로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네, 신고 의무인데요. 휴업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다 미리 신고해야 되죠.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요. 자, 재개신고도 해야 되고요. 휴업했다가. 자, 그 다음에 보정, 변경 설정 신고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네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휴폐업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 1번, 개업공개사가 1개월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X네요.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2번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하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징집, 그 다음에 치약, 임신 출산의 경우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칙개공은 등록한 것으로 보는 부칙개공은 폐업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했는데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다시 부칙개공이 될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상 휴업 폐업 신고서를 받아 당해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직접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해보니까 사실 등록관청에 가서 기다리는 건 없는데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하려고 하니까 번호표 뽑아서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세무서에 가서 중개업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류를 전자문서로 송부를 해줍니다. 맞습니다. 4번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요. 5번 개업공개사는 신고한 휴업기간 중에 사무소 명칭 표시를 제거하거나 그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예, 휴업기간 중에 표시할 필요 없고요. 의무 없고요. 업무정지도 표시할 의무 없죠. 다만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당했으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며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공개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 자, 그 다음에 2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개업공개사가 정보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고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한테 받은 정보 외의 다른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2주일에 1회,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자,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유효기간 경과 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전속개업공개사의 비용 발생분에 대해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왜 그렇습니다. 왜? 유효기간 경과 후니까.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죠.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부동산 거래 종목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받은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서를 교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지정 신청하기 전에가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입니다. 3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게 X네요. 6개월이 아니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우리 핵심 비교정리 8번에 있습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되며 위반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지정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부칙개공의 경우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면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사물을 중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5번과 같은 부칙개공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2006년 이후에는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금지행위. 자, 1번은 생활정보지에 공개되어 있는 거, 이거는 직접거래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거래 하면 안 되죠. 이때 의뢰인이란 중개업소 사무소 보고 찾아온 사람이 의뢰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 A는 개업공개사 B에게 의뢰가 들어온 토지에 대하여 개업공개사 B를 통해서 거래하였다. 역시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 A는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주거 목적으로 마음에 들어 직접 건설회사를 찾아가서 분양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이건 직접거래 아니죠. 당연히 의뢰인하고 직접거래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 A가 동생 집을 매도 의뢰받아 다른 개업공개사를 중개를 의뢰하였다. 지금 직접거래를 묻는 건데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5번 개업공개사 A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되겠습니다. 금지행위입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확인 설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도 포함된다. 이러이 서식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죠. 일소진, 환경조건. 그리고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및.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3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설명해야 됩니다. 종류, 세율 설명해야 됩니다.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설명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자,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확인 설명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면 된다. X가 되겠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되어 개업공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예, 필요적 기사항 빠뜨리면 안 되죠. 서명 및 날인 맞습니다. 계약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에게 보정을 설정한 관계증서 4본, 그 다음에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교부해야 된다. 예, 쌍방 교부해야 되는 게 3가지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 영명서류 3개 교부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법정서식 없고 국토부 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계약서 없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자기가 중개한 토지 및 건축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개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요청이 있든 없든 부동산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거래에 신고할 의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해제신고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해줄 의무는 없고 다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냐면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합니다. 5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입니다. 허가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월 이내에 합니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못하죠. 왜 우리 동네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라고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받은 경우 1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월 이내, 1월이 5번 나오죠. 이신청 1월 이내, 매수 청구 1월 이내, 선매자 지정 통지 1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네요. 이거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4년간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4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 자, 우리 핵심 비교정리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는데요.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대토, 주거, 복지 2년, 사업용 4년, 현상보존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1번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네, 30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죠.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모두 또는 날인이고요.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자문서 안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3번 건축물의 종류,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된다. X네요.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신청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14번, 15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4번, 15번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은 4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나 국가 등의 경우 해줄 수는 있지만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5번 변경신고사항인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다.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자문서 안되고 반드시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지 아니한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되죠.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등록한 보정기관이 직접 등록관청에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 못합니다. 미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56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등록 후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정을 한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49번에 있습니다. 1번에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해주면 15일. 처음에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